중개업하면서 제가 절대 잊지 않는 철칙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 이거 가슴속에 깊게 새겨놓으시는 현명한 중개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비 조용진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할 명확한 멘토가 있으면 좋겠지만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무언가 기록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을 좀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꼭 옆에 노트 펼쳐 놓으시고 그렇게 꼭 기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오비 TV 안에서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꼭 좀 기록해 가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쭉 돌려보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상을 뭐 수십 번씩 돌려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렇게 네오비 TV를 아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교육도 하고 많은 수강생도 이렇게 잘 관리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확인설명서 중에서 주거용 확인설명서로 써야 되는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로 작성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축 중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떤 확인설명서를 써야 되나요? 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떠한 확인설명서를 써야 할까요? 오피스텔인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확인설명서를 사용해야 할까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이거든요. 어떠한 확인설명서로 작성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4가지를 좀 모아봤는데요. 참 제가 생각하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헷갈리지 않을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원리라는 것 자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딱 닥치게 되면 엄청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어보는데 잘 모르는 분한테 물어봐. 그러면 자신 있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근거를 딱 제시해 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몰라, 그냥 그렇게 해왔어 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 아세요? 틀렸어 그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중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축 중인 건물, 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주거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비주거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좀 간단해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할 거냐, 비주거용으로 할 거냐, 확인설명서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신축 중인 건물입니다. 신축 중인 건물의 특징이 뭐죠? 바로 건축물 대장이 없다라는 거죠.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좀 초보 중개사분들은 신축 중인 건물은 대장이 없고 용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 구두의 근간으로 확인설명서를 선택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 중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철칙이 있죠. 철칙이 있어요. 뭐죠?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 중개업 하면서 제가 절대 잊지 않는 철칙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은 믿어도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설명드리는데요.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 이거 가슴속에 깊게 새겨놓으시는 현명한 중개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도록 중개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 여러분들의 실력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서 구두상으로 얘기한 것 갖고는 믿을 수가 없고, 확인설명서의 유형을 선택할 때는 건축 허가 등의 목적에 따른 용도 서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교토교통부 2011년 5월 12일 날 유권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건축허가, 건축과, 주택과 같은 곳에 직접 연락하셔서 해당 집원 이야기 하시고, 이 집원에 이 건축물이 어떠한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허가 내용을 가지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는 점 꼭 잊지 않고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건축 허가 내용에 대해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다만 중개 의뢰인이 건축 허가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그 서류가 100% 정확하고 맞는 서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철칙에서 또 위배되죠. 직접 확인했지만 뭘 안 했죠?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으셨죠. 따라서 중개 의뢰인이 갖고 온 건축 허가 내용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이 어떠한 용도로 허가받고 진행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과 오피스텔인데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주거, 비주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공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거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무다. 이런 식의 기준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뭐만 생각해라? 공부만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1번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신축 중인 건물인데 밖에서 보니까 주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주택으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허가도 건축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축물 대장이라는 공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 설명서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정확한 접근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합 건축물인데요.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주거, 주거 50대 50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자라고 돼 있어요. 면적. 그런데 이렇게 50대 50으로 면적이 동일하거나 또는 그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뭘로 해라? 주거용 확인설명서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도 있고요. 고등지법의 판결도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책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확인설명서 뭐 해야 되지? 할 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확인설명서를 선택할 건데 주거용으로 할 거냐 비주거용으로 할 거냐를 선택해야 돼. 어떤 걸로 할 건지 헷갈릴 때는 일단 뭘로 해라? 공부로 해라. 공부에 있는 내용으로 해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 기준으로 해라. 다만 면적이 동일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뭘로 해라? 주거용 확인설명서로 작성해라. 이렇게 3단으로 딱 기억하고 계시면 헷갈릴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확인 설명서를 딱 작성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쓸 건지 비주거용으로 쓸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딱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라 대장이 없는데 뭘로 해야 되지? 이거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는데 용도 변경해서 이거 실제 그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뭘로 해야 되지? 이거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뭘로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확인 설명서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요.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